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병철의 북새통 TV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완연한 날인데요.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에는 우리가 살면서 이 비타민제를 이 건강보조식품으로 드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이 시집 한 권 정도 읽어주는 그런 영양 공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은 시집을 한 권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지신 유시화 시인의 마음 챙김의 시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읽으면서 공감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시화 시인은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지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성찰을 해보게 하는 그런 시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해서 오늘은 이 마음챙김의 시를 선정해 봤는데 이 시집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단어 화두를 한번 던져 본다면 마음챙김이라는 단어와 마음놓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자가 책 이 말미에 써놓은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마음을 챙기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마음을 놓치면서 살아가는지를 한번 이렇게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분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만큼 많이 알려지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인도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쓴 글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또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또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겨주신 분이시죠. 제가 매번 저희 북새통 프로그램에서는 이분의 시집을 출간될 때마다 빠짐없이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었는데 같이 한번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시집들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그렇게 할까요? 제가 몇 개만 좀 추려서 가지고 와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 하상욱 씨 같은 이 두 줄 시는 그리운 것은 그대인가 그때인가 이렇게 묻고도 있죠. 여기서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고 할 때 그 그대는 이 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완연한 가을에 그대가 그리우십니까? 그때가 그리우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그리운 것입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가 부패하지 않는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또 맛을 내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있다면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또는 알고 있는 어떤 것이 그 이면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이 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시였고요.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아는가라고 하는 그 시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떤 이제 외딴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집에 갔더니 굉장히 이 가난한 삶을 사시는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외딴 마을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혼자 한 가족만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하죠. 뭐 나름대로 정성껏 차려온 음식을 이렇게 먹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집 식구들이 그 집에 늙은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소에게서 이 젖을 짜서 일부 시장에 내다 팔고 그걸로 이제 생필품을 사 쓰게 되고, 그리고 뭐 가족들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아서 또 길을 떠나는데, 모퉁이를 돌아설 즈음에 그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너는 다시 돌아가서 저 집에 이 절벽 위에 이렇게 메어져 있는 저 소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제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극진하게 나름대로 정성껏 대접을 했는데 뭔가 보답을 하기는커녕 그 집의 유일한 재산인 그 소를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뭐 이유 묻지 말고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자가 이제 가서 그 소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죽여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그 제자가 이제 스승의 반열에 오르고 난 뒤에 문득 그 집 생각이 나서 그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 초가집 그 다 쓰러져가는 그런 가난한 집은 어디 가고, 굉장히 이 꽃이 많이 심겨져 있고 이렇게 잘 사는 집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을 찾아 들어가서 이제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끝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그 소 하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이제 달리 방법이 없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집 주변에 꽃을 심기 시작하고 나무를 심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했더니 결국 이렇게 부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 소개해 놓고 있었는데, 아직도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인상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은, 나에게 있어서 그 병들고 나이든 소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면 살기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없다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올 수 없다면 그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라도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질 때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훨씬 더 이렇게 풍요롭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순간 삶은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뜨린다. 파도가 후려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다.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나는 절벽으로 밀어뜨려야 할 어떤 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 암소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 삶이 의존하고 있는 안락하고 익숙한 것,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는 것은 그 스스로 그 암소와 작별해야 한다. 삶이 더 넓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이 글도 그 책에 소개되었던 책입니다. 또 한번 우리가 뭐 이쯤 해서 기존의 시집은 좀 두고요. 이번 그 마음 챙김의 시에 나오는 시를 몇 편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먼지라고 하는 랭 리아브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이 시집은 루시아 시인의 시집이라기보다는 루시아 시인이 읽고 나름대로 감명받았던 그런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시집도 아마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들을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소개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이름으로 당신이 온다 해도 나는 당신을 안다.
몇 세기가 우리를 갈라놓는다 해도 나는 당신을 느낄 수 있다. 지상의 모래와 별의 먼지 사이 어딘가 매번의 충돌과 생성을 통해 당신과 나의 파동이 울려 퍼지고 있기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소유했던 것들과 기억들을 두고 간다. 사랑만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만이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모든 것.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또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이름으로 당신이 온다 해도 나는 당신을 안다.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사랑이 찾아올 때는 누가 그것이 무엇입니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라도 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울림 있는 그런 시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봐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 같이 보실 시는 일요일의 심장에게라고 하는 시입니다. 고마워 내 심장 투덜거리지도 않고 소란 피우지도 않으며 타고난 근면함에 대해서 고맙다. 그리고 어떤 칭찬도 보상도 요구하지 않아서 고맙고 너는 1분에 70분의 공덕을 쌓고 있다. 고마워 내 심장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남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어. 그렇죠. 이 육체적 생리적인 측면에서 심장이 활동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 때로는 내 가슴이 콩당콩당 되고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남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고 있다는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지만 내 심장이 온전히 뛴다라는 것은 가슴이 콩당거리는 그 어떤 열정, 뜨거움 이것이 같이 뛰고 있을 때 나는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면요. 꼭두각시 인형의 고백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만약 신이 내게 아주 짧은 인생을 허락한다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쭉 적어 놓았는데 아마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애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이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타가 나 있네요. 나는 적게 자고 더 많이 꿈꾸리라. 나는 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마다 매 순간의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멈춰 있을 때 나는 걸으리라.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 있으리라. 다른 이들이 말할 때는 귀를 기울이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음미하리라. 옷을 간소하게 입고 태양 아래 누우리라. 내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이 만약 나에게 아주 짧은 인생을 이렇게 허락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로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를 각색해서 만약 나에게 신이 이런 것을 허락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또 한 편의 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들이라고 하는 이 자넨 랜드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우는 것은 감성적으로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보상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써져 있는 시입니다. 희망을 갖는 것은 절망하는 위험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이면에 또 다른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심하는데 그것을 극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은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이런 시 한 편 여러분들 엽서에 쓰셔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메시지로 보내거나 혹은 또는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내더라도 그런 내용으로 보내신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의자는 내주지 마라 라고 하는 시인데요. 마음은 우주의 중심인 하나의 점과 같고 마음의 다양한 상태는 이 점에 찾아와 잠시 혹은 길게 머무는 방문객과 같다.
이 방문객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들은 그대가 자신들을 따르도록 유혹하기 위해 그들이 그린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것들에 익숙해지되 그대의 의자는 내주지 마라. 그렇죠. 내 마음에 찾아오는 온갖 그 희노애락에 관련된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시로 들락거리죠. 때문에 내 감정에 찾아오는 이 감정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곧잘 심리 쪽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 듣게 되는데,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에 찾아오는 어떤 방문객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왔다면 또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기쁨이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 머물리 없는 것이고, 또 슬픔이 찾아왔다 또는 고통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똑같은 이치다.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들에 내 의자는 내주지 말아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그것까지도 그 감정에 휘둘려서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너무나도 멋진 시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하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너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의 굉장히 한번 읽어보면 좋을 만한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또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언제나 궁금했다. 세상 어느 곳으로도 날아갈 수 있으면서 항상 새는 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그러다가 문득 나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떨 때 이렇게 공원 같은 데 앉아 있어 보면 거기에 이렇게 새가 날아와서 앉아 있는데, 그 다음날 가도 또 그곳에 내나 새가 앉아 있습니다. 날개가 달려서 어디든지 무한히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유를 가진 새가 늘 보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물론 어제 왔던 그 새인지 오늘의 새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시인이 가지는 특유의 관찰력으로 풀어 놓았는데요. 이것이 흡사 시가 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도 얼마든지 성인이 되어서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새와 나라고 하는 시는 지금 현재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좋은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굉장히 많은 시들이 있는데 몇 편만 제가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구입을 해서. 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무엇인가를 시도할 계획이라면 끝까지 가라.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마라. 뭐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만약 시도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라. 이것은 여자친구와 아내와 친척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어쩌면 너의 마음까지도 끝까지 가라. 이것은 3일이나 4일 동안 먹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어떤 중간에 고통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에 도전하고 있거나 이런 청년들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시 한 편 이 가을에 엽서로 쓰셔서 보내신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너를 안아도 될까라고 하는 브래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너를 안아도 될까? 내가 다 잘하기 전에 한 번 더,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될까? 내가 언제나 알 수 있게. 내가 옷 입는 걸 도와줘도 될까? 내가 너의 고기를 잘라줘도 될까? 내가 탄 수레를 끌어도 될까? 내가 선물을 골라줘도 될까? 오늘 밤 내가 너의 머리를 감겨줘도 될까? 이거 연인이 하는 이야기 같진 않죠. 아버지가 어쩌면 딸에게 또는 아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아주 사소한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10살 이전에 이미 평생 해야 할 효도를 다 했다 때문에 나이 들어서 효도를 바라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도 곧잘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많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너를 안아도 될까? 이 시를 한편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가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 느리게 춤추라. 누가 보지 않는 것처럼 춤추고 누가 듣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라고도 있지만 더 느리게 춤추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속도를 늦추라. 너무 빨리 춤추지 말라. 시간은 짧고 음악은 머지않아 끝날 테니 하루하루를 바쁘게 뛰어다니는가? 삶은 달리기 경주가 아니다. 속도를 늦추고 음악에 귀 기울이라. 노래가 끝나기 전에 더 느리게 춤추라 라고 하는 이 시도 여러분들 꼭 이 가을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뒤로 이제 이 유시화 선생님의 마음 챙김의 시에 대한 이 에필로그가 이제 쭉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읽어보면 결국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하면 굉장히 충격적이고도 꼭 기억을 해 보셔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이 마야야 안젤루라고 하는 분의 이 글을 소개하면서 유시화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쉰 횟수, 나이 먹은 횟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숨을 쉰 횟수로 인생은 평가되는 게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가슴 벅찬 순간의 숫자, 횟수로, 즉 당신은 숨 막히게 사랑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던가, 숨 막히게 달려간 순간, 숨 막히게 껴안은 순간이 혹은 영혼을 회복시켜준 진정한 접촉, 자신을 증명할 무엇인가에 그토록 몰입했던 순간의 횟수, 이것이 얼마나 많았는가로 삶은 평가된다라는 이야기가 어쩌면 이 가을에 우리가 한번 꼭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호흡의 숫자, 우리가 숨을 얼마나 쉬었느냐, 몇 년간 쉬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가되어지는 것은 결국 숨 막힐 정도로 가슴 벅찼던 순간, 그 순간들의 횟수가 얼마나 많았느냐로 인생은 평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시집에서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요. 책 한 권을 읽으면서 한 문장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전율은 어쩌면 너무나도 큰 기쁨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지고 또 스산한 바람이 불고 이럴 때 허전해 하는 것보다는 책 한 권, 또 그것도 조금 부담스러우면 이런 시집 한 권 또는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수분이 증발되어져 가는 우리의 마음에 촉촉한 어떤 수분을, 영양분을 공급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철의 북새통TV의 최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